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요.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기가 이제 힘듭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이렇게 봤는데, 알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몇 가지 어, 포인트에 집중을 해갖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1부, 2부로 나눠서 1부가 끝난 다음에 휴식을 조금 취하고 2부를 이제 하는데, 두 번째는 그 약간 이 배경을 조금 그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그 초점은 그 도겐, 도원이라는 그 승려인데, 일본 불교사에서, 일본 불교 전체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그 뛰어났던 불교자 한 5명을 꼽으라면은 그 이 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명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불교 수행자였고, 뭐 영원히 이 사람이 그 말하고 행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겠지만은 상당히 수수께끼에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선불교, 불교 종파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나누면은 진원종, 먼저 했던 진원종, 그리고 천대종이 있고, 그게 이제 고대, 고전적인 그 불교 학파고, 그다음에 그 정토종이 있고, 선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일련종, 이렇게 이제 뭐 등등이 있는데, 일본은 그 조선, 그다음에 현재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종파가 다양합니다. 어, 근데 어떠한 이런 다양한 현상이 있다는 거는 뭐 그냥 그 우연히 다양한 게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문화적 풍토, 역사, 그런 다양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가 있는 거죠. 그 기반이. 조선은 선교 양종이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와서는 뭐 거의 그 조계종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천대종이 있고 뭐 등등이지만 역시 가장 누구나 그 중심은 이제 조계종 그 하나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에서 일본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왜냐하면 일본은 모든 제가 늘 얘기하는 물질하고 권력 구조가 일본은 분산형입니다. 분권적인 그러한 그 형태의 그 시스템이 쭉 이어져 왔는데 일본이 좀 길잖아요. 기니까 이게 딱 뭉쳐가지고 중앙으로 이렇게 종합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요인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종합을 지향하는 그런 역사 사이였다면은 그 조선은 한국은 중앙 집권의 기반을 둔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분산을 각자 추구했던 그런 이제 사회라고 이제 그,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중앙 집권성이 강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양한 문화가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조금 볼 그 유교를 봐도 이 조선과 일본은 얼마나 다른가를 이제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커다란 그 질문으로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종교에는 선불교는 크게 두 종파가 있습니다. 두 종파가 있는데 하나는 임재종이고 하나는 조동종인데 여기 다루는 책에서는 임재종, 조동종을 구별을 안 하고 섞어서 그 사성가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임재종의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하나전호대학이라고 교토에 있고 조동종은 고마자 대학이라고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도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파들이고 어떻게 임재종하고 조동종을 구분할 수 있을까 한다면은 임재종은 약간 좀 도시에 몰려 있고요. 큰 절들이 전부. 그다음에 약간 좀 그 권력하고 관련이 밀접한 그런 종파입니다. 그래서 좀 세속적이라 할까?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은 돈수, 요괴하고 결부시키는 이제 그래서 조선의
그 조계종은, 한국의 조계종은 이 임재종하고 좀 가까운 그런 종파고요. 거기에 관해서 조동종은 약간 그 도시를 떠나서 지방으로 간 탈세습적인 경향이 좀 있는, 도노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뭐 이 도노 점수, 도노 돈수 그 자체가 워낙 논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가 붙이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일반 사람들, 일반 신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두 종교는, 두 종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 장례식, 기도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종파, 모두 일상생활에 밀착되는 종파입니다. 자, 그 오늘 다룰 그 책이 이제 그 쇼보 겐조라는 그 책인데, 이게 이제 현대 그 학자가 그 역주를 한 거죠. 그 5권, 두껍게 했는데 5권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도겐이 저술한 그 주 저작 중에 이제 하나고,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 저종 중에서는 이 가장 그 성전으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서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쇼보 겐조는 한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일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한자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서 이것이 그 도견이 그 1200년부터 1253년이니까 13세기잖아요. 이때부터 이걸 이해하고자 뭐 필사도 엄청나게 하고 역주도 하고 해설도 하고 한 책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출판이 되고 이어져 왔는데, 도견이 이 수행을 하고 이 책을 저술한 곳이 그 영평사 에헤지라는 곳이, 에헤지인데, 에헤지가 여기 그 후쿠이켄에 있어요. 후쿠이켄. 이쪽 그 도쿄에서 반대 방향에 있죠. 후쿠이켄에. 이 에헤지 가보면은, 에헤지는 한번 가볼 만한 이제 곳이 가능하는데, 일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정통적인 선 수행에 그 가까운 그런 종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뽑혀가지고서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수행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진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이, 이, 이 에헤지, 조동종의 이 가장 톱에 있는 사람입니다. 선사라고 하는데, 이 선사라는 명칭이 그 사람한테 붙여지는 건데, 후쿠야마 젠지라는 사람, 후쿠야마 젠지인데, 이 사람이 토프인데, 그 95세인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받았죠. 이어받았는데, 에헤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 쪽이 이렇게 생기고, 들어가면은 절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사찰이고, 실제로 가보면은 아주 굉장히 건물들이 큽니다. 그곳 아주 장엄함을 느끼는 그런 곳이죠. 저는 한번 들어가서 쭉 한번 돌아봤어요. 자, 근데 이 젠지, 도덕 중에 가장 토프가 누가 되냐면은 그 에헤지의 주지면서 이제 거기에 살게 되는데, 넘버 투, 두 번째에 넘버 투가 사는 데가 그 사이쇼지라고 있어요. 사이쇼지는 그 도쿄에서 가까운 가나가와 계행에 있는 그 절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토프가, 여기는 그 가장 위에 있는 승려가, 에헤지의 승려가 세상을 떠나는 들어가서 이제 뒤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계자인 거죠. 그 젠지의 후계자. 근데 이 절도 굉장히 큰 절이고 이제 굉장히 장엄한데, 내부를 보면 뭐 이렇습니다. 자, 여기 기도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명칭은 선불교이지만은 선수행하는 사람 그 소수를 빼놓고는 전부 대중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할지, 뭐 경공부를 같이 한다 할지, 다른 종파하고 뭐 전혀 그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사이쇼지가 대개 누가 사이쇼지의 그 후계자, 저기 토프가 되냐면, 후계자가 되냐면, 여기 에헤지의 아들이 여바드해요, 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재미있는 현상이죠. 아들이
후계자로 되게 지명을 받고서 들어갑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젠지, 에이지의 젠지가 있고, 그 넘버2, 그 후계자가 그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이겼대요. 이겨가지고 지금 사이쇼지의 이 주지는 지금 에이지의 주지의 그 선사의 둘째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선사가 세상을 떠면 가가지고 그 에이지의 토프가 조동종의 가장 윗자리에 이제 앉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종은 이게 단일한 그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냐면 이제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그 분파가 있습니다. 분파가 있는데 그 크게는 에이지파라고 있고 그다음에 소지지파라고 있어요. 그 에이지가 도견이 있던 그 절이고 여기 도견의 정통을 지키는 그 절이고 그 소지지파가 있는데 왜 갈라져 나왔냐면은 요 사람이 있어요. 게이잔 조킨이라는 선사가 있는데 네 번째 토요에서 네 사람이 이 손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일반 대중하고 멀어지니까 여기 기도를 많이 기도를 제공을 하고 민속신앙까지 통합해가지고서 민중에게 봉사해야 된다 이런 걸 기치를 내세워가지고서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소지지를 세웠는데 그 소지지가 일본 근세에 와서는 이 조동종 전체의 한 90% 이상의 그 절들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조동종의 그 사원, 절의 숫자가 일본 근세에는 한 2만 5천 개의 절이 있었다 그래요. 2만 5천 개. 2만 5천 개 절에 2만 5천 개. 엄청나요. 전국에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소지지파가 이제 90%. 근데 에이지는 소수파로서 그 좌선을 이제 중시하고 선을 이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소지지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노토에 있어요. 노토. 이것도 상당히 먼 곳에 있죠. 여기에 이제 있는데 이 소지지가 메이지가 돼가지고서는 이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건물 몇 개만 남고 다 타버렸는데 그래가지고서 절을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서 어디로 옮겼냐 하면은 지금 가와사키에 옮겼어요. 가와사키로. 요코하마하고 도쿄 사이에는 가와사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소지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절이 있어요. 별로 옮겼지만은 아직까지 여기 절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가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 지금 노토에 있는 먼 곳에 떨어지는 소지지에 문서를 이제 조사 연구하는 제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시고 저 관장하는 승려예요. 이 문서를 관장하는 이 소지지가 2만 개 이상의 절을 갖고 있다 엄청난 이제 본사였기 때문에 각종 기록들이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무슨 일을 행했는지 말사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래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책상에 뭐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봉투 하나씩 다 집어넣어가지고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록을 쭉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저는 뭐 지난 오랫동안 이제 임진왜란을 이제 주로 연구를 했는데 약간 이제 터널 끝이 보이기 때문에 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제 여러 번 가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일을 했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서 사료를 이제 채취하고 이것을 기반해서 연구를 하는 이 불교가 일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경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여기 계신 선생님이
1935년생이시니까 80, 몇 세지? 87세신가? 88세, 88세이신데, 88세예요. 88세이신데, 거의 뭐, 은퇴하셨는데, 거의 25년 동안을 매해 그 자기 연구팀을 끌고서 1년에 2번씩 가가지고 일주일씩 머물면서 이 사료 목록을 만들었어요. 조사하고. 그 사료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료인데, 이게 이제 인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붓글씨로 썼는데, 그, 이걸 일본 말로는 소로분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그 사료가 몇 개가 지금 그 목록에 작성되어 있냐면은 3만 점이 넘습니다. 3만 점. 근데 한 점이 어떤 거는 100페이지 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한 장짜리 돼 있고, 평균 한 30장 정도만 쳐도 3만에 30장이니까 거의 100만 장. 이런 사료가 100만 장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미주알, 고주알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는 그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봄에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 자기도 같이 가시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제가 여기서 사진 찍은 거예요. 저도 책상 위에서 눈썹 펼쳐놓고 사진 찍는 작업을 쭉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제가 소개를 드리냐면 여기들은 이 좌선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 불교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일본 근세 시대 주로 17세기부터 19세기 이 중반까지의 자료들입니다. 큰 창고가 있는데, 네?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용은 뭐, 이 승려들의 그 일상생활, 직급, 승계, 그 다음에 절의 경영, 그 돈 문제, 그 다음에 정부하고의 그 연락 관계, 그 다음에 이 승려들 승진이 되면은 이 교토에 가서 천황한테서 그 승인장을 받아요. 그럴 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할지, 뭐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그 절에서 기록했던 일기도 매일 있고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고의 자료. 그래서 일본이 외국 사람들 볼 때, 한국에서 볼 때 그 자료들에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한 절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막 이런 걸로 100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일본의 큰 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반 가정들도 있고 기관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재미있는 그 연구거리가 됩니다. 자, 쇼보겐조가 영역이 됐는데 다 된 게 아니고 그 일부만 돼 있습니다. 쇼보겐조의 책을 읽고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려면 적어도 그 책을 끼고서 쇼보겐조 끼고서 한 5년은 뒹굴어야 될 것 같아요. 5년은 뒹굴고 그래야지 그것이 대충 그 무엇가 쓰이는지 알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 또 5년을 더 뒹굴어야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한국에는 아마 번역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노만 웨델이랄지 마사하기 이런 사람 평생 여기 바친 사람이에요. 이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그 책에서 보시다시피 알기 힘들기 때문에 뇌를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사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좀 보기로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깨달음을 수행하는 선 했는데, 이 지금 영역하고 한글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영문을 이제 따왔어요. 전부 따왔는데, 제가 좀 쉬는 시간에 그 영어본을 관계되는 걸 전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얘기했던 쇼보겐조
그 영역 번역한 그 부분을 번역한 거를 전부 그 위챗에다가 이제 그 지분을 되니까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 Zen as Practicing Enlightenment 여기에서는 그 좌선의 그 목적이 뭔지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글이 쇼보겐조의 그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좌선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좌선은 깨달음을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이 아니라 좌선 그 자체가 목적이다는 좌선 그 자체. 과정이 곧 목적이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좌선을 엄청나게 해가지고서 어떤 깨달음을 탁 얻으면은 이제 그것을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조동중 도견이 얘기하는 좌선은 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자기가 만족해가지고 끝낼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그 차이적인데, 예컨대 인재종에 있어서의 좌선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히 깨달음을 얻는 것.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뭐를 해도 돼요. 그런 그 함축이 있지만은 이 조동중에서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그 세상을 털 때까지 좌선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선이라는 것이 뭐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약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영문을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키포인트를 여기다, 표시를, 그 했는데, 그 좌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생각하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이 think of not thinking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여기서.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음에 대해서, of가 생각하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생각하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그 대답을 non-thinking이라고 했어요. non-thinking. 자, 이 non-thinking이 이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좌선에서 하는 것이고 그 좌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것이 그 모순이잖아요, 모순. A라고 하고서 A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non-think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자의 모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범주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도견이 좌선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가 힘드냐면 이 가장 아주 그 치열한 좌선의 체험을 통해서 그 내부에서 그 나름대로 이제 깨우친 거잖아요. 그런 그 내부적인 체험을 그 외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가지고서 제3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어 번역이 훨씬 더 그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뭐랬어요? 그 마스터가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non-thinking이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좌선에서 지향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쇼보겐조의 그 저술 중에서 여러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챕터가 그 현성공안이라고 해요. 현성공안. 그래서 이 챕터에서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이 챕터는 이제 영어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거기에 그 사용하는 그 언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치되지가 않아요. 전부 이 도겐의 내부적인 체험을 그 제3자의 그 인식 체계로 이해를 하고 그걸 제3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데 그래서 그 뭐 도겐한테 혹시 당신이 진짜 이렇게 말했냐고 묻는다면은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현선공안이 이제 가장 유명한 챕터의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념에 대해서 그 조금 더 이제 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안이라는 것하고 현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뭐냐고 이제 하니까 그 무념으로 대처하는 그 질문이며 그 무념으로 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념 생각이 없음으로써 물어. 그래가지고서 그랬을 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그 만물이 좀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 그 현상의 어떤 그걸 평정 상태라고 영어에서 했는데 그것이 그 불교적 용어로 그 진여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러면서 그 그런 그 평정 상태에 있는 그 어떤 그 현상들이 새로운 의미를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한 번에 또 그 번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meaninglessness, 그 의미가 없음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그 모순이 이제 겹치게 되죠. 자,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그 이러한 그 의미가 없는 현상들이 그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그 움직여 가지고서 어떤 속에서 움직이냐면은 의미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 어, 현성 공안 속에서 그 도견이 전개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이해가 됩니까? 그 저도 이제 여러분 읽고서 그 이해하려고 노력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보통 범주로는 완전히 그 정반대가 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또 그 새로운 또 모순을 또 그 제시하고 또 그걸 넘어서야지만은 뭔가 깨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쓰여진 글들을 보면은 그 이해하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번역에서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본 게 뭐냐면 번역을 막 생략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이 어려운 부분에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책을 보시면은 이게 가다가 내용이 끊길 거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어,
이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좌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생각 없음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제 그 변해 가는가, 내가 어떤 과정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게 119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번역은 짧게 되는데 이 글이 길어요. 이 길은데 뭐냐면 예컨대 모든 것이 불법에 따를 때 곧 미유가 있고 수행이 있으며 생이 있고 사가 있으며 뭐가 있고 중생이 있습니다. 만법이 모든 나에게 없을 때 미혹이 없고 깨달음도 없으며 죄불이 없고 중생도 없으며 생이 없고 멸도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얘기 뭐냐면은 이 글을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빨간 표시를 이제 다 한 건데 이게 더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삼라만상에 이 녹아서 들어간 나. 그것이 노아이. 이 노아이가 이 삼라만상의 전체 속으로서 녹아 들어갔어요. 녹아 들어가면은 그때 거기에는 딜루전도 없고 미도 없고 오도 없고 그다음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삼라만상의 전체 속으로 녹아서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것이 바로 no I 내가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내가 아닌 것 그렇게 되면은 그때서 거기에는 그, 그 미도 없고 오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범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부처들도 없고 중생도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깨우침의 세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그 부처의 도를 따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의 도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은 to model yourself after the way of the Buddh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부처의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도를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따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180도 반전이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은 삼라만상의 전체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의 전체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타인의 몸과 마음이 점차 털어내져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런 깨달음이 모든 흔적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떨어져 버린 소멸된 흔적이 지속됩니다. 이게 이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삼라만상에 녹아 들어간 나 그것이 노아이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상태를 기술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따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삼라만상 전체에 녹아 들어가는 것.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타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헐어져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to forget yourself is to be authenticated by the totality of phenomena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120페이지 가면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120페이지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물속에 깃든 달 것 같다. 물에 달이 깃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물속에 달이 깃든, 물속에 깃든 달과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지 보면 on the water. 물속에 깃든 달과 같다. 그래서 그럴 때 달은 그 물속에서 젖지 않고 물은 달을 품고서도 잔물결 하나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어떤 깨달음의 그 상태를 그 얘기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달이 비쳐서 들어가면은 물속에 달이 잠기잖아요. 잠기면은 요 물에 잠겼는데도 달은 젖지도 않아. 그리고 물속을 뚫고 들어가서 잠겼는데 물결은 일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거를 그 깨달음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맨 처음에 좌선의 목적, 그 다음에 그 좌선에서 뭘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좌선에서 얻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부터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사고, 행동 모든 것을 그 어떻게 보면 조건을 지어주는 가장 그 기본적인 범주가 시간과 그 공간이잖아요. 그 시간, 공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 새로운 그 뭐랄까 깨달음 인식의 그 방향을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인데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이거는 이제 그 여기 편집자들이 이제 설명을 한 거야, 한 건데 그 그 시, 이라는 원제로 되어 있는데 유시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한 번 혹은 한순간을 의미하지만 한순간, 한때라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그 존재하는 순간들의 날이 아니라 실존적인 순간들, 실존적인 순간들의 흐름. 그래서 여기서 보면 existential moment, 실존적인 순간들의 흐름, 연속으로서의 경험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으로 유시라는 거를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냐면은 그냥 이건 이제 제가 그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나를 그대로 풀어놓아서 그 전체가 세상이 된다. 그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은 세상의 전체에 있어서 그 순간들이다. 그러나 이들 모든 순간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은 같은 순간에 일어나고 그 순간은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음은 서로 이제 각자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어, 나라는 것, 나를 그대로 풀어놓아가지고서 그 풀어놓은 나가 그 전체에 있어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그 세상에 녹아 들어간다는 것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는 모든 그, 존재,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그 인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서로 이런 존재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이어져 간다. 이런 것을 갖고서 시간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여기 예, in the same moment. 그러면 음, 무엇과 같은 일까요? In the same moment with something인데 something에 해당되는 게 뭔가요? 마인드 아닐까요? 어디 있어요? 예, 거기요. 조금 전에 마지막 두 요게, 번째 문장. 예, This is why the mind arises in the same moment. 음, 의미상으로는 in the same moment with something. 인데 그 something에 해당되는 게 뭐냐? 마인드 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마음하고, 음, 그 모멘트를 그 병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네. 그 같은 그 순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은 그 같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 마음, 마음하고 요 순간이라는 것이 그 동시적인 거죠. 동시적인 거죠. 동시적인 거.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마음은 찰나적인 거다, 항상. 음, 마음은 그때그때 끊임없이 찰나적으로 음. 생성소멸한다. 네, 이런 얘기 아닐까 싶은 거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시가는 거쳐가는 공덕이 123페이지 중요한 얘기인데, 이 공덕이 따른 공덕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 세계 전체 속에서의 존재들의 전체 모두 갖기는 이어지는 그 특정한 그 순간들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맥락이 이제 통하는데, 이 얘기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번역이 좀 그래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 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은, 요, 요거를 제가 이제 다시 번역하는 거예요. 봄의 흐름은 봄을 흘러가게 한다. 흘러감은 봄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봄의 흘러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흘러감이 봄이 현재 여기에 와 있다는 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이어져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봄의 흐름은 봄을 흘러가게 한다. 흘러감은 그러나 봄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봄의 흘러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흘러감이 봄이 현재 여기 와 있다는 도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까는 이해가 탁 된 것 같았는데 지금 계속 헷갈리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갑자기 안 되네. 안 되는데 뭐냐면은 흘러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본질. 그래서 흘러가는 어떤 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 그 흐름이 이 봄을 있게 만든다. 그래서 그 이어져감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시간을, 봄이 왔네, 여름이 왔네, 하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반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게, 이게 봄의 흐름이 봄을 흘러가게 하는 거지, 어떤 봄이 와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이제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점점 이제 이제 꼬여져 갑니다. 자, 여기서 그럼 내가 있고 자인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주체가 있고 이제 객체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또 완전히 그 범주를 흩어놓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도견에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약속이라는 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엉뚱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의미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의미가 보통 만들어진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의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 할지, 어떤 대상을 보고서 화가 난다 할지, 저 대상은 그 어떤 영감을 준다 할지, 어떤 그 의미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의미라는 것이 나와 대상과의 어떤 그 접촉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제 할 때, 그,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미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인간이 어떻게 무슨 조건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가에 의해서 생산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인게이지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이 아니고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라면은, 그러나, 이러한 대상과의 관계 설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미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때, 산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대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누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뭐냐면 저희가 산을 보고 산은 가만히 있다고 보통은 느낄 거 아니에요.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거기서 발생되는 거죠. 그거는 인간하고 산과의 어떤 그 엔게이지먼트에서 어떤 조건 맥락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의미가 형성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진짜 산을 이해하고 그 산의 의미를 알려면 그런 의미의 생성 과정에서 자신을 시킬 때에 산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방을 될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 산은 걸어 다니다 하고 다른 차원의 의미를 깨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인간처럼 걸어 다니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산이 걸어 다닌다는 것을 궁구해야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산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산이 걸어 다니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것이 non-thinking해야 돼. non-thinking. 생각하지 않으면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진정한 그 의미, 깨우침이 있게 된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푸른 산은 바람보다도 더 빠르게 걸어 다닌다. 근데 우리가 산이 바람보다도 더 빠르게 걸어 다닌다고 얘기하면은 그 아무도 이해를 못 하겠죠. 예? 근데 이 깨우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보기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푸른 산은 바람보다도 더 빠르게 걸어 다닌다. 그러나 산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를 듣지도 못한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걸어 다니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얘기하냐면, 푸른 산은 걸어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산이 물 위를 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산을 비방하죠. 어디 있는데, 산이 걸어 움직이는 것은 그 빠르기가 바람보다 더하지만, 알지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산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이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 가서 그 이제 유명한 그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이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도겐이 얘기한 거를 영어로 번역한 건데 요 한글 번역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은 산을 이것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이것을 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늙은 부처가 말하기를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산은 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산은 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의미 그 범죄에서는 양자는 그 모순이 되죠. 180도.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깨어진 사람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산은 산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산은 산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산은 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산은 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뭔가 좀 옵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산을 철저하게 탐구해야 된다. 우리가 산을 철저하게 탐구할 때 이것이 바로 산의 훈련이다. 그런 때에 산과 물은 스스로 현자가 되고 성인이 된다. 그 이것이 이제 요 도견이 얘기한 거를 영어로 표현한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그, 그 번역한 것이 이제 요겁니다. 요건데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성철 스님이 그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미 있었어요. 불교의 어떤 전통이 있었던 얘기. 저는 그 성철 스님 처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이게 유명한 그 선 전통이 있는 얘기인데 얘기가 그 도계는 벌써 1200년도의 사람이니까 그 이전에 했던 얘기죠. 그 이전에 했던 거를 그 도계는 이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뜻이 그런 거라고. 나중에 다음 그 12월 때 가시면은 데이비드 스즈키라는 그 현대 그 분리학자인데 이런 그 도견의 선 이런 거를 현대어로 다시 풀어가지고서 설명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애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A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A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A다.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깨우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깨우침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다. 동시에 산은 산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것의 그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죠? 이제 1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자, 이 중간 시기인데요. 그, 그래가지고, 그 도계는 그, 이 쇼보겐조에서 그 자기가 수행했던 그것을 그, 자기가 깨우친 거를 이제 자기 그 언어로서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시 공간의 그 개념이랄지 범주랄지 의미라는 것,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에 관해서 나하고
그 객체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 차원을 달리 해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질문을 이제 좀 받기로 하죠. 서로 얘기를 좀 하면은 의미가 조금 더 어,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변적인 거. 그 영평사파하고 응, 조동종이 영평사파하고 총지사파로 응. 나뉜 게 대충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이 이게요. 질문을 이게 드리냐면 이 사람 때부터 한국에도 총지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요. 보니까 한국에 한국에 있어요.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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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하고 서울의 일정 정도 근거지를 가지고 있던데 이게 어, 일본의 요 조동종 총지사파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아, 들어서 어, 그래 그 제가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그 이 사람 요거 그 화면 나오죠? 화면 예, 예, 여기에 요 여기 이제 일본 발음으로 게이잔이라고 하는데 게이잔 예. 조킨이라는 분이 요때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죠? 어, 요때 오래됐군요. 태어났는데 음, 그러니까 그요 도겐 다음번에 음, 여기 이제 그 톱이었었는데 이 음, 사람이 예해지를 영평사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음, 그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던 여기에 이제 로또라는 데 가서 음, 그 절을 하나 세웠는데 절을 세우고서 이 사람은 너무 좌선이 이 사람들의 생활하고 떨어져 있다고 음,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서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일본의 산악신앙 중에 그 어, 수험종이라고 있어요. 수험종, 슈겐자, 음, 이 슈겐슈라고 있는데 이 불교하고 산악신앙하고 결합된 형태의 그 민간신앙입니다. 말하자면은 음, 일본 토착신앙인데 막 산에 절벽에 올라가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수행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쪽 노도 지역에 노도라고 하는데 그 반도가 거기서 그 사람들 신앙들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가장 불교의 기본은 기도라고 일본 사람들이 무슨 좌선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 깨달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해가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 뭐 이런 장례식 이런 거에 주로 이제 봉사하는 거를 해서 그 갈라져 나왔어요. 음, 갈라져 나오는데 이 교세가 확장이 돼가면서 많은 이 절들이 말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속하게 되죠. 음, 그래서 말사가 돼 속게 되는데 그 절의 수가 조동종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어. 근데 근데 지금은 저는 우연한 기회에 총지종 소식을 아, 들은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구분하신 영평사파와 총지사파의 구분, 그래서 기도 민속신앙을 음, 통합했다 이런 식의 분류가 제가 들은 이 총지종의 이 분위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연계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도노돈수하고 음, 임재종은 도노돈수를 좀 경향이 있고 조동종은 이제 도노 음, 점수적인 경향이 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고 마찬가지로 이 예전에 이 조계종 한국 조계종의 성철의 음, 이 행적 하고 연계돼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나중에 이제 많이 밝혀진 것처럼 사실은 일본의 불교 서적들을 통해서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 그 흔적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근데 음, 80년대 이후에 이 성철 스님이 이른바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논쟁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성철 스님이 기존의 조계종의 주류인 진울계의 그런 선풍을 도노 점수라고 규정하고, 그건 뭐 진울 본인이 도노 점수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임재종의 선맥을 잇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뭡니까 천태종의 음, 지관 선맥을 잇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단이다라고 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지금 이게 선생님이 설명하신 바대로 보자면 일본의 임재종이 바로 그 도노돈수를 강조를 한 거고, 조동종은 도노 점수를 강조한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임재종이 조동종을 비판하는 것과 비슷하게 음, 성철은 그 도노돈수설에 근거해서 임재종의 정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진울의 그 도노점수를 비판한 거하고 음, 이게 음. 모양새가 비슷하다 이렇게 아, 생각이 드는데, 이 임재종을 도노돈수, 조동종을 도노점수라고 하는 이런 분류는 일본 내에서 일반화된 겁니까? 아니, 일반화되지 않고요. 네. 일반화되지는 않고, 그냥 제가 갖다가 그냥 지금 비유가 좀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 의문부표를 붙여가지고, 아, 붙였어요. 붙였는데, 다분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각 종파에 속하는 선생들의 생활이라 할지, 음, 수행의 방식을 보면은, 이런 경향이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영평사 이쪽에 간 사람들은 계속 점수예요, 점수. 음, 평생을 걸쳐가죠. 음. 근데 요새는 이제 전부 현대화가 돼가지고 좀 달라지게 됐지만은 승려들도 이제 전부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주 진전 그 한국세계에 보면은 그 토굴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이쪽 임재정은 이, 이 대표적인 사원들이 전부 도시에 있어요, 도시. 음, 그, 어, 봤습니다. 제가 어디다가 쓰지 않은, 그 나중에 제가 할 때 자꾸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그 도대체가 하도 바쁘기 때문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오만 했다고 딱 여기고 전부 그 뭐 딴짓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음. 그래서 뭐 그 돈수도 없어요, 사실은. 돈수도 없고, 그냥 돈오만 있는 것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근데 그걸 좀 인재종도 이렇게 상당히 생각했어요. 영향이 큰 게 이게 도시에 있어가지고 이 인재종이 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가. 그래서 아직까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파로 남아 있습니다. 오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어요? 예, 어디 선생님 갔다가 어서 오세요. 들었는데, 저 예, 시차를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예, 모르고 있다가 딴 데 어, 갔다가, 한 시간 저는 빨라졌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예, 선불교라 그러면 뭐 참선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참선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딴 종파하고 다를 게 거의 없이 뭐 그 그렇죠. 지금 일반 그렇죠. 세속적인 썰을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볼 때 뭐 선불교 그러면 뭐 일본 사람 다 선종에 속하면 뭐 참선만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저도 그 저 조동종의 그 총지사 한번 가봤어요. 근데 조동종의 뭐 자기네들 본산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아까 그 사는 산 물은 물 하는 거는 부처님이 한 말이 아니고 중국의 그 송나라 때 그 청원 뭐 선사, 청원 주신 선사가 한 어,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그, 그 성철 스님이 하기 전에 뭐 경종 스님도 하고 그 전에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뭐야, 저 나갈주나의 그 공사상에다가 다음에 이제 불교의 그 화엄사상까지 합해가지고, 처음에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인데,
이제 나가르주나의 공사상에 비춰보니까 이건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근데 다시 정말 깨달아 보니까 정말 이게 물은 진짜 물이고 그거는 이제 완전한 컨텍스트에서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진짜 물이고 산은 진짜 물이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제가 전에 썼던 걸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30년 전 내가 아직 선 공부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훌륭한 스님을 뵙고 어느 경지에 들었을 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 이후 이제 심의 경지에 이르니, 심의 경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혹은 뭐 경지에 이르게 되니 산은 정말로 산이고 물은 정말로 물이다. 이 한문도 쭉 있는데 뭐 하여튼 견수 뭐 이렇게 그게 선불교적인 그 요소가 이제 가미되면서 이제 이 사물을 진짜의 컨텍스트에서 보니까 이제 물은 진짜 물이고 산은 진짜 산이다. 제가 농담으로다 그런 말 한 적인데 산에 올라갔는데 배가 고프니까 산이 산도 아닌 것 같고 물이 물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산이 산이고 음, 물이 물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음.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인식의 세 단계를 이제 말해준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이 불교에서 소위 좌선을 이제 하고 선을 한다는 그 고명한 스님들은 누구나 한마디씩은 코멘트를 했다고 생각해요.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 아, 도계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부각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방대한 그 효보겐저라는 책 중에서 그거를 나름대로 자기의 체계에 맞춰갖고 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은 동시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음, 자기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중국 그 서양에서는 일본 선이 다 소개되어 있잖아요. 젠 부디즘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본이 선 불교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선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불교예요.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뭐 1년에 몇천 명씩 그 뭐 한거하고 뭐 그 동한거 이렇게 하면서 참선을 하는데 그 일본 불교는 그 가마다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 그 불교학자도 하는 얘기가 일본 불교는 뭐 제2불교에 불과하고 진짜 불교가 살아있는 것은 한국 불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음, 있는데 그 저도 몰라서 저도 그 가마쿠라에 가가지고 참선 일주일 했는데 그 오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그 끝에 보니까 이제 뭐 선방이라고 있는데 몇 사람이 그 참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중간식 뒤에 조금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네, 그거 좀 다르죠. 저는 음, 아주 초보적인 음, 질문을 음. 우리 지금 오늘 선정을 했는데 진원정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 그게 그 하나 있어요. 언어 문제에 대해서, 언어 문제에 대해서 그 도견이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르죠. 직접 왜냐하면 글을 보면서. 어저께 신문 아사히 신문 제가 음, 보는데 아사히 신문에 그 첫간에 제1면에 음, 그 어떤 여자 비구니 스님이 저기가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음, 이분이 이 14년 전에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거예요. 그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가 선생님이었는데 그거를 접고 고야산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수행을 해서 스님이 되셨어요. 비구니 음, 스님이 돼서 그 진원정 스님이 됐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음, 오늘이 일본이 어떤 날이냐면은 슬픔을 치유하는 협회의 날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신문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죽음을 등에 지고 사는 게 삶인데 이걸 어떻게 저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불교의 이 어머니가 이제 비구니 스님이 돼가지고 바로 간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의 묘소에 가서 아들한테 엄마가 비구니 스님이 됐으니까 경을 제일 첫 번째 너한테 읽어준다는 그런 기사를 읽고 음, 가슴이 찡했거든요. 그래서 음, 일본의 이 엄마는 비구니 스님 되면서 뭘 어떤 수행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 또 하나 음, 질문이 아니라 이게 코멘트인데요. 음, 선수행이라는 게 몸으로 하는 수행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수행인데 그 몸속에서 몸의 자세, 그리고 저도 조금은 했어요. 여기 일본 가마쿠라에서 그거를 전수를 받은 수녀님한테서는 애수의 수녀님하고 저 신부님한테 그걸 했는데 호흡이 있고 그리고 화두가 주인데 중요한 건 호흡하고 자세라고 이제 배울 때 배웠거든요. 근데 쌤, 저기 음. 제일 처음에 사진 좀 봐주세요. 그 예, 이거, 스님들 아니 조금 더 저 이거,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보면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 몸이 좀 그 옷이 좀 다르죠. 음, 한국의 스님들하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그 무릎 족삼리가 있어요.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 이 족삼리에서 끈을 메고 여기가 끈이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의 스님들은 이런 복장이 아니에요. 근데 족삼리가 굉장히 우리 뭐하고 관계됐냐면은 엉덩이 뼈 그 선추의 입원하고 굉장히 관계가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감각, 감성이 아마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공안이라든가 뭐 화두라든가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이라는 게 호흡을 통해서 몸으로 해가지고 이 우주하고 하나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음, 그거는 별로 잘 안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선하고 다른 나라의 그리고 음, 한국의 뭐 조계종의 선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좀 잘 모르는데 그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음, 그 스님들이 많이 선병에 걸린다고 해요. 선방에서 몸이 안 돼 있는데 계속 내립다 호흡을 하니까 이 호흡기에 굉장히 그거 하고 해가지고 그 엉덩이니 몸 전체 기운이 막히는 기운의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음, 경우에는 저기 지난 시간에도 허쌤이 이야기했지만 어디서 이야기했지만 그 일본의 문화 자체는 무사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몸에 대해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감각이 트인 문화거든요. 음, 움직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점도 또 이렇게 보면 재미있을까 하는 게 제 이제 음, 코멘트입니다. 네. 네. 근데 하여간 모든 거는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전부 읽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은, 한 1, 20년 잡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뭐, 저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지,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 몇십 년 동안 수련을 해가지고, 자기 체험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두 선생이 제가 젊었을 때 시니어 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일부 불교를 전공하신 선생님인데 이 쇼보겐지대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나 이거 조금씩 번역하고 있는데 다 할 거라고 그랬더니 맞은편에 선생님이 뭐라냐면 너 미쳤냐고. 너 네 인생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어? 머리가 돌던가 네 체력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죽을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 서양에서 일본 종교의 매력을 느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성과는 많습니다. 많고 영어로 부분적으로 번역된 것도 꽤 있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쪽을 이제 깊게 보지 않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대로 가서 이제 에헤지로 가잖아요. 일본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진지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인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진짜 아주 정진을 해가지고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향할 때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에헤지도 지금도 가봐도 그 어떤 그 분위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서 조금 쉬었다가 한 가지만 제가 또 예, 여기서 엉뚱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눈 안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그 선을 이렇게 이제 몇 년은 해봤는데 중요한 이야기에 눈을 어느 정도 감고 또 눈의 중심, 우리가 눈알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만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눈이 구체이면서 많은 부분이 안에 잠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선 지도를 해주셨던 그 선생님, 그 구루 수녀님께서 그 눈을 어떻게 봐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상에 굉장히 제가 도움이 됐어요. 책을 볼 때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공통될지 모르지만은 눈을 볼 때 밖의 세상을 삼으로 보고 안을 자기를 칠로 보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서 남을 볼 때 삼 보고 자기를 칠로 보면 이렇게 균형이 좀 잡힌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그 눈을 볼 때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프랙티스니까 실질적으로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깨달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경험을 아주 짧은 경험이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 눈을 눈하고 여기하고 연결시킬 때하고 정수리하고 연결시킬 때하고 머리 뒤쪽하고 눈알을 연결시킬 때하고 보는 세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도 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어도 이 앞에 눈알하고 여기하고 연결시켜서 봤을 때하고 정수리하고 연결시켜서 봤을 때하고 뒤에 봤을 때하고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불교 자체가 굉장히 그 책으로 서적으로 나와서 있지만 그런 프랙티스 같은 게 여기에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치밀하게 일본의 신체론하고 같이 돌아갔다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민중들은 그걸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눈을 세상 밖을 볼 때 7-3으로 봤을 때 항상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내면을 7을 보되 자기만 거기에 침잠하지 않고 밖의 세상을 3을 보는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게 일본의 그 민중들에게도 그 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뭐 도노 점수 이렇게 해서 높은 그 가르침은 아니지만 생활에 녹여들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의 통속 도덕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엉뚱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눈이잖아요, 눈. 불교의 법이, 불교의 진리가 우리 보통 생각하기엔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눈에 차곡차곡 쌓여서 창고를 이룬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논의도 있어요. 왜 눈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정법 그 안장에 그 얘기도 이제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도교의 어떤 독특한 깨달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